가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요. 네. 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쌍방울 부분입니다.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미 1년 전에 이거 지어낸 거예요 라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자, 댓글에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김종신님, 골프 말고 당구 배우세요. 차유도 없어져서 좋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쌍방울 의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쌍방울 의혹. 자, 어제부터 각종 종편에서 이 쌍방울 관련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해가지고 지금 거의 도배질을 하고 있죠. 마치 이재명한테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쌍방울 의혹, 소위 말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요거요. 이미 1년 전에 대선 직전에 저그들이 지어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지어낸 거예요. 이 지어낸 거를 그 이민군가 하는 사람이 갖고 가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라고 자백이 나왔습니다. 이미 자백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나온 진술서 보이시죠? 이 진술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미 1년 전에 죄송합니다. 실은 이거 우리가 지어낸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자술서, 진술서를 썼어요. 이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이 태국인지 어디선가 검거가 됐다죠. 그러자마자 이 종편에서 아주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고 있다며. 특히 TV조선 이 미친놈들. 자, 정말 미리 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소환된 날, 바로 그 다음 날 김성태가 검거가 됐대요. 어쩜 이렇게 공교롭죠? 그리고 원래로 하자면은 체포되고 한 1년은 있어야지 국내에 송환될 수 있었는데, 자, 검거되자마자 바로 국내로 송환된다는 소식이 들려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어지간히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큰일이 난 것처럼, 중대한 사건의 중요 증인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 걔가 잡혔는데 그게 어쩌라고, 어쩌라고 내 맘이지. 이런 상황에 사실은 그건 뭐라고, 그게 뭔데, 어쩌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자, 이렇습니다. 이 쌍방울 김성태라는 사람은요, 조폭 출신 맞아요, 이 사람. 그리고 조폭 출신, 아마 주가 조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요즘에 그래요. 조폭 출신들이 옛날처럼 주먹질만 하고 나이트클럽 인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주가 조작 이런 데를 해가지고 양지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중에 그래서 옛날에 좀 오래된 회사들, 이름은 있는데 재무 구조가 취약한 이런 회사들이 이 사람들이 M&A, 적대적 M&A를 당해서 회사를 이렇게 홀라당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 김성태가 아마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 이 김성태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종편에서는 생쇼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치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변호사비 대신 줬다, 20억을 대신 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이미 진술서가 나왔습니다. 최머식이라는 사람. 저는 최머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의 변호사 비용 20억 원 지급 논란 관련하여 당시 실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1년 10월 7일 작성하였던 진술서를 통하여 저와 이병철입니다. 이병철이 하였던 예전의 대화들이 자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이병철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들에서 이태영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은 저와 이병철이 지어낸 말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서 작성할 2021년 10월 7일이죠. 벌써 1년이 넘었네요. 2년 다 돼가네요. 이태영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은 지어낸 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병철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병철의 제보가 허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이병철과의 대화 녹음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태영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은 지어낸 말입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지어냈다고 인정을 해버렸잖아. 그런데 뭐 지어냈다고 인정했는데 뭐 어쩌라고? 자, 다음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민군가 하는 사람, 뭐 깨시연, 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인가, 뭐 그 깨시당인가, 하여튼 뭐 그 자기들은 문파라 그러고 우리는 똥파리라 그러고, 자, 그 당의 대표죠. 이낙연과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자, 이 사람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발을 할 때 증거로 제출되었던 녹취록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전 각본에 따라서 접근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고발장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답변을 유도하느냐면 이 최머식이라는 사람이 이병철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태영 변호사를 만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합니다. 아유, 변호사님 되게 실력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이재명 지사님 그 사건도 맡으셨다고요. 한 20억 받으셨다 그러던데, 아유,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대.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 아, 예, 네, 예. 뭐 이렇게 얘기해. 아니라고 그러기 민망하잖아. 아유, 제가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받고 이 얘기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야, 예라고 대답했다. 라고 끌고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최머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실은요, 이거 제가 조작한 거예요 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게 아까 앞에 나온 겁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네, 요렇게 얘기를 해요. 곤란해하는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곤란하게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네 라고 긍정했다. 20억 받으셨다면서요? 예, 그게 뭐 이걸 긍정이라고 갖다 붙인 겁니다. 심지어 자꾸 20억 받으셨다면서요? 20억 받으셨다면서요? 하니까 근데 뭐라고요? 라고 되묻기도 해요. 자, 근데 도대체 이런 조작이 왜 가능했을까? 참 되게 재밌는데요. 발상이 웃기는데,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이태영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검찰 출신이에요. 그리고 쌍방울은 이남석 변호사를 선임을 하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태영과 이남석이 같은 로펌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데 여기를 뭐라고 갖다 붙인다?
아니 둘이 같은 로펌이니까 혹시 이남석이 받은 돈도 이재명 거 아닐까? 예, 이런 상상을 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상상.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예, 공작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를 만나서 마치 사건 수임을 할 것도 아니면서 할 것처럼 제가 20억을 드려야 되는데 3억밖에 못 드려요. 어떡하지? 이재명 지사한테 20억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라면 20억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야 돼. 그게 하하하 이렇게 하고 말아야 돼. 그렇죠. 나는 좀 비싸게 받았다. 비싼 변호사다라고 평가받으면 좋지. 나로서는 실제로 돈을 이렇게 못 받았더라도 비싼 변호사야 나 비싸 이렇게 하면 좀 좋잖아. 그러니까 굳이 아니에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좀 애매하지.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긍정했어. 라고 얘가 이민구가 갖다 붙인 거지. 그렇게 된 거라고 이미 1년 전에 결론이 났어요. 이미 다 났고 관련자가 자백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검찰이 1년 만에 다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때도 이미 1년 전에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끝내버렸어 사실은. 근데 이거를 뭐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그 성남 FC 건도 그렇고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그렇고 이미 자신들이 안 된다고 이거 아니야 끝났어. 이거는 뭐 별 의미 없어. 혐의가 없어라고 끝난 사건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몰고 가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다? 이낙연 계란이겠죠. 이낙연 전 총리는 나는 깨시언하고 관련이 없어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얘네들은 이낙연하고 관련이 많아요. 뭐 아니면 아니라고 좀 말씀해 보시든가.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은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처음 시작했냐? 민주당 니들끼리 싸워가지고 나오는 불거진 의혹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하는 거지. 이런 명분을 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뭐 성남FC도 그렇고요. 이 변호사비 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건도 그렇고요. 실은 다 시작은 어디? 이낙연 지지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낙연 총리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을 지지자로 둔 그 책임은 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억울하면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지를 하시든지 진정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수수방관했어요. 약간 부추기게 됐어요. 이 똥파리들이 설치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제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찌돼? 얘네들이 더 설치는 거야. 심지어 경선 때 경선 불복하려고 그 난리가 났을 때는 본인이 경선 승복 선언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지. 그러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죠. 도저히 같은 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이거 해당 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그렇고 이낙연 전 총리 본인도 그렇고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뻔뻔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낙연 전 총리 지지자들, 이른바 낙엽파들, 뭐 우리가 똥파리, 뭐 수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수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예. 상당수는요, 똥파리가 아닌 척 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고 여기 숨어 들어와서 다시 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래 색깔은 뭐냐? 그 사람은 이낙연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단지 분탕질, 우리 진보 진영에서 분탕질과 싸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겠죠. 지금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 계속 지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직접 각 유튜버들을 돌아다니면서 총구는 밖으로 이렇게 동료를 그렇게 진정을 시키고서 화합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누구는 빼고 누구누구는 가짜야, 누구누구는 가만 놔두면 안 돼, 누구누구는 죽여야 돼,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로 그런 글이 올라오면 이 유튜버라는 사람들은 이 운영자가 아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댓글도 올리셨는데 우리가 여기 호응을 좀 해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욕하는 댓글들을 고정을 시켜놓는 거, 그런 사람들이 참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사람 살다 보면 다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분쟁이 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조장을 하면서 누구를 빼자, 누구누구는 나쁘다, 누구누구를 몰아내자, 이딴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그 수익 슈퍼챗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고전까지 했나 보네, 참나. 저기 그 조선일보 올라온 사진 보세요. 조선일보 사진 열심히 잘 걸어놨더만 캡처 딱 떠가지고 쪽 진짜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 그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야말로 코인팔이죠. 코인팔이. 남들 보고 코인팔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인데 정작 본인들이 코인팔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함께 뭉쳐야 될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요, 안진걸 그 소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말 둘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실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서초동에 갈 수도 있고 광화문에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광화문에서 싸우는 사람, 하지만 광화문 집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서초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서로 그렇게 각자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같이 우리 윤석열 정권과 싸워 나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저랑 안진걸 소장이랑 그렇게 의기투합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지난번 촛불 집회, 그러니까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그 사회자가 오늘 서초동 집회에서 우리 동지들이 또 열심히 싸워주고 계십니다. 자, 그분들에게도 박수 보내드립시다. 라고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박수 치신 분도 계시고 거기서 항의를 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심지어 그 사회자한테 별도로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나요? 옳은 얘기 하지 않았나요? 우리 저기 그 서초동 집회에서 노정열 대표도 그러잖아요. 예? 광화문 집회에서 하실 일이 있고 여기서 하실 일이 있다. 그쪽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 예,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꼭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쪽 집회 가지 마세요. 거기는 안 돼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심지어 엊그저께 성남지청에서 열린 그 집회에 가지 말라고 선동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아휴, 인간이냐고.
그렇게 편가르기 하면은 편가르기 하고 남 욕하는 거 다른 유튜버 욕하는 글 막 올려놓고 하면은 슈퍼챗이 막 는데 내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을 때하고 그런 말 막 떠들고 뭐 다른 유튜버들 욕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욕하는 댓글 고정해놓고 이러면은 갑자기 슈퍼챗도 터지고 없던 시청자 수가 갑자기 확 늘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솔직히 저 그 사람한테 할 말 되게 많고요. 내가 이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누가 될까봐 제가 입을 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참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더 얘기를 하면은 진짜 나도 이제 더 자꾸 요새는 그래요. 이렇게 왜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나 싶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렇거든요. 왜 그리고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냐. 그래요.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안진걸 소장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도 그래서 자기도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쪽에는 내가 출연을 안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려 그러면 야 용진아 너도 좀 말려줘.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안진걸 소장하고 저하고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같이 화염병 돌멩이 던지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한 번도 같은 조직에서 몸담았던 적은 없어요. 항상 정치적 입장은 달랐어요. 깨놓고 말해서 안진걸이 NL이어서 난 PD였다고. 하지만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파가 달랐지만 지금까지 안진걸 소장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안진걸만큼 내가 믿겠다. 안진걸도 그래요. 장용진이 좀 날 세게 비판할 수는 있지. 하지만 저 사람의 본심은 이걸 거야. 함께 가고자 하는 동지의식일 거야. 라는 믿음이 서로 있어요. 근데 이걸 나하고 안진걸만 가져야 돼?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와중에 참 남 욕이 올라온 남 욕하는 댓글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걸로 슈퍼챗 받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와가지고 총구는 밖으로 이러고 있는데 누구 빼고 누구는 죽여야 돼.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게 진짜 조선일보에 그대로 캡처돼서 올라왔는데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유. 토마호크님, 자주민주 통일, NL의 운동이죠. 예. 자주민주 통일 있죠. 지금 NL계가 지금 조금 어려워요. 지금 뭐 NL계라고 좀 사실 뭐 옛날 이름이죠. 요새는 뭐 그렇지 않은데 지금 뭐 창원, 부산, 전주, 제주, 청주에서 적발된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팀들이 NL계 쪽 사람이고요. 민중자주통일전위 뭐 이렇게 이름 자체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지금 좀 어려움 또 한동안 또 고통을 겪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예. 자 알로하님 이재명님을 화나게 하지 맙시다. 예. 그래요. 우리가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답답하죠. 예. 답답해요. 답답한데 예. 우리가 서로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선을 넘었다가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러지 맙시다. 라고 누군가가 말리면 듣는 척은 좀 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 말리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쯤 되는 사람이면
우리가 앞세워 놓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후보라면 듣는 척은 좀 해야 될 정상 아닙니까? 그 예의 아닌가? 참 속상합니다. 예. 머리 아파. 진짜. 에이. 자, 맞아. 예. 자, 뭐 앞으로 뭐 많은 얘기들 좀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참 그러면 여기까지 맙시다. 저 더 얘기를 하면은 혹시 또 제가 말 실수할까봐 뭐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자, 장영진 TV 1월 13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벌써 지금 12시 46분이 됐고요. 제가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56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어준 다스베이다가 있는 날인데 다스베이다를 제끼고 장영진 TV에 와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오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CD님 진지한 분이시네요. 저 엄청 진지해요. 그래서 진지충이어가지고 남이 농담한 것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바람에 상대방이 머쓱한 경우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농담인 경우에는 농담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아팬 현의님 이제 왔는데 끝이요. 흠이라고 하셨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이 밤중에 또 계속 제 방송 계속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다스베이다를 제끼고 제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내일 저녁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